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오늘 살펴볼 키워드는요. 식량 위기 그리고 파월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의 식량 위기에 대한 로이터의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식량 위기가 현실로 닥쳤습니다.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세계 최대 밀 수출국 러시아가 전쟁의 수렁에 빠진 지 한 달 만입니다. 밀과 보리 가격은 20에서 30%나 뛰었고요. 경작의 필수적인 비료값 역시 40%나 급등했죠. 전쟁의 화마가 인명 피해는 물론 대규모 기아 사태라는 인류 재앙으로 돌아오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도 채 지나지 않아 세계 식량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밀 가격은 21%, 보리 가격은 33%나 치솟았는데요. 유럽의 곡창지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탓입니다. 이들 곡물은 전쟁 발발과 각국의 제재로 시장에 풀리지 못한 상태죠. 작물 생육의 핵심인 비료 가격도 침공 이후 40%나 뛰었습니다. 물가 상승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곡물 가격은 코로나로 줄곧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여기에 예기치 못한 전쟁 발발이 가격 상승의 부채질을 한 끝이 됐습니다. 식량 불안은 유럽만의 일은 아닙니다. 극빈국은 기아 위기 앞에 놓였죠.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단 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밀 수입 의존도가 무려 70%에 달합니다. 이들 국가는 이미 팬데믹과 연료 가격 급등으로 기초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는데 식량 부족 문제까지 직면한 셈입니다. 유엔은 이달 초 전쟁이 세계 식량 시장에 미치는 여파만으로 760만 명에서 1,310만 명이 추가로 기아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키워드인 파월 관련한 외신입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면서 필요시 더 공격적인 긴축 행보에 나설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NABA 컨퍼런스에 참석했죠. 그러면서 노동시장은 매우 강력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면서 이같이 함께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3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나온 발언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때까지 통화 긴축 행보를 이어갈 것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회의 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올림으로써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낸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조치를 넘어 더 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도 함께 덧붙였죠. 앞서 페드는 FOMC 정례 회의 후 현재 제로 수준인 금리를 3년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 남은 6번의 FOMC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걸 시사했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페드의 인상폭이 0.25%포인트에 그치지 않고 다음 회의 때부터 필요시에는 0.5%포인트를 한 번에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CNBC는 시장에서 5월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50% 가까이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는 주요 외신 이슈들이었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함께 보시죠. 먼저 하나금융투자에서는 JYP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스트레이키즈와 니쥬의 가파른 수익화 과정으로 트와이스를 포함해 최소 3팀의 돔 투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엠믹스 역시 걸그룹 기준으로 역대급 성장 속도를 증명하고 있죠. 이런 고성장 속에서 첫 번째로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투어 가시와 두 번째로는 2023년 한미일 중에서 각각 한 팀씩 데뷔하는 신인 사이클로의 활약인데요. 최소 2024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되면서 영업이익 1,000억 원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디어유, 제페토 등 투자이익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주주 배당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이 선순환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를 68,000원으로 상향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BNK 투자증권에서는 원익 IPS에 대한 리포트를 적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수익성 면에서 반도체 장비가 디스플레이보다 2배 이상 높고요. 매출 비중도 크죠. 따라서 주요 고객사의 반도체 설비 투자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디램보다는 낸드와 파운드리에 공급되는 장비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고객사 낸드와 파운드리 설비 발주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큰 기업이죠. 올해는 신제품과 점유율 상승으로 반도체 장비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올해도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고요. 주가 하방 위험은 높지 않으나 전방 수요 모멘텀이 개선되면서 목표 주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41,000원으로 보유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제철에 대한 미래에셋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올해 철강 수요는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올해 철강 수요가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죠.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 영향으로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탈탄소화 트렌드에 따른 원가 상승과 에너지 전환 관련 수요 증가가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장단기적인 요인을 종합해보면 이 철 스크랩 가격 강세가 전망되면서 견조한 국내 수요 속에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73,000원 유지해줬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3월 FOMC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전반적으로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죠.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변동성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외국인 순매도로 이어졌는데요. 수급별 상황도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하이트 진로를 6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위는 SK이노베이션, 2위에는 두산중공업이 있고요. 그리고 1위는 LG이노텍입니다. IT 업종은 올해 전반적으로 주가가 좋지 않았죠. 금리 인상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기도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고요. 이는 곧 IT 제품 수요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반등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LG이노텍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7거래일 연속 LG이노텍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약 24% 올랐는데요. 제품 수요 둔화부터 생산 차질까지 각종 우려에도 애플은 꿋꿋하게 버텨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죠. 전날에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3월 아이폰 생산이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되면서 사실상 LG이노텍 주문량 감소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다른 수익원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입니다.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클래시스가 5위에 담겨 있습니다. 4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위에는 SM 있습니다. 3위는 에코프로고요. 2위에는 LNF입니다. 그리고 1위는 안랩이 올라와 있습니다. 1위 안랩부터 보겠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해 외국인이 안랩 주식을 폭풍 매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2거래일 연속 무려 74%나 급등했죠. 여기에는 바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약 1,049억 원의 안랩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2개간 동안에는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에 등극했죠. 먼저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면서 안랩 주가가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이 만약 총리를 맡게 되면 안랩 보유 지분을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만약 안 위원장이 보유 지분을 백지 신탁하게 되면 안랩의 또 최대 주주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사실상 안철수 테마주로 엮이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안랩이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쌓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끌어모으면서 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 탑5입니다.
롯데렌탈이 5위입니다. 4위에는 SKC입니다. 3위는 이마트 있고요. 2위에는 SK이노베이션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4거래 연속 상승 마감하며 SK하이닉스를 밀어냈죠.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성이냐 SK하이닉스의 실적이냐를 놓고 두 기업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습니다. 이날의 상승세는 글로벌 호재가 겹친 덕분이라고 풀이됩니다. 첫 번째로 지난 주말이죠. 유럽 반독점 당국이 폴란드 정부로 지원 방안을 승인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 상승세도 강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이슈와 실적에 따라서 순위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탑5 보겠습니다. 첨보가 5위입니다. 4위에는 LX 세미콘 있습니다. 3위는 엔캠이고요. 2위에는 동진 세미캠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LNF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4위의 LX 세미콘에 대해서 매수 리포트를 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중국 패널 고객사의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대가 시작됐는데요. 올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라고 분석됩니다. 네, 수급 상황 함께 점검하셨습니다. 네, MBN 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헤드 웨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원 매니저는 배합사료 제조 판매 기업이죠. 선진을 소개했습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선진입니다. 종가는 12,300원, 목표가는 14,500원입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는 오픈베이스가 최대 주주인 기업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을 준비했고요. 삼성전자와 서버 스토리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날 종가는 8,000원, 목표가 9,2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근수 매니저는 대기업을 중고차 시장에 허용하면서 또 수혜주를 묶이고 있는 롯데렌탈을 보고 있습니다. 향후 중고차 플랫폼 시장 진출을 통해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까지 연계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날 종가 보겠습니다. 42,500원입니다. 목표가는 52,000원입니다. 네, 최현동 매니저는 세계 폐배터리 시장이 커진다는 전망 속에서 MPC를 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운송 용기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인데요. 종가는 9,290원,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석일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정책 공약과 삼성전자 로봇 투자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진공 로봇 전문 기업이죠. T-로보틱스를 소개했습니다. 전날 종가 9,480원, 목표가는 11,400원입니다. 네, 황대현 매니저의 관심주는 2차 전지 안에서 또 저평가된 기업이죠. 신성 델타테크를 소개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올해 전자 인수로 전장 사업 본격화입니다. 종가는 14,150원, 목표가는 15,600원입니다. 고강현 매니저는 자체 브랜드 한컴웍스를 출시한 한글과 컴퓨터를 소개했고요. 투자 포인트는 클라우드 사업 본격화로 뽑았습니다. 종가는 22,450원, 목표가는 25,100원입니다. 신광석 매니저는 AI 인공지능 관련주 안에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교 로봇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TPC입니다. 종가는 4,965원, 목표가는 5,700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골드헤드 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또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히든카드에서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리뷰 종목들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수익을 꾸준히 내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아셈스를 소개했는데요. 저희가 무려 17%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14일인데 벌써 일주일도 안 네, 안 오늘도 돼서 잘 가네요. 17%네요. 네. 수익을 많이 들었는데 3월 14일 날 네, 19,000원까지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차료 테마주들이 요즘 네. 잘 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어제 선진 보셨어요? 네. 빨간 불 켜면서 무려 14%나 급등했고요. 선진도 시작 참 어려울 때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그죠? 2월 28일 날 1,950원에 우리 네, 요즘 수익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와 주셔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히든카드 오늘도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카드부터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좀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또 가업 미디어나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많이 갔는데 한번 저평가된 메타버스 한 20 종목을 한번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저평가 메타버스입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것도 딱 이런 거거든요. 네. 핫한 섹터지만 아직 가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매수할 수 있는 저평가 메타버스. 원래 처음부터 종목들이 네. 다 고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점이 있다가 올라가니까 고점이 돼서 스타 종목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스타 종목을 잡아야 될 게 아니라 스타가 될 종목을 잡아야 된다. 그게 바로 히든카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종목명은 좀 무섭습니다. 앞에 이제 세 글자인데 오. 예, 한번 종목명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된 메타버스인데 바로 미투가 아니라 미투원입니다. 네, 오늘의 저평가 황금주는 바로 미투온입니다. 네. 이 기회 잡아서 매수할 수 있을지 보겠고요. 저희 투자 포인트 만나러 가기 전에 현재가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투온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1.16% 빨간불 펴주고 있네요. 6,13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게임에는 별로 흥미가 없지만 또 VR 카지노 게임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카지노 게임을 그 메타버스에서 VR로 하면 상당히 네. 좀 이런 생동감이 생길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8,500원이고요. 손절가 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8,500원이고요. 손절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500원입니다. 저희 그럼 다음 히든카드 열어볼게요. 네, 두 번은 오늘 지금 대성 에너지하고 GSE, 뭐 지금 에너지 관련 주들하고 어제는 또 곡물 관련 주들 움직였죠. 네.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서 종목을 준비해봤는데 바로 탈원전 실적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즘 또 원전 관련 사업들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만 봐도 구미가 확실히 땡기거든요. 네, 원전주가 우리가 전에 이제 편입을 했던 게 우진이죠. 네. 뭐 두산중공업도 했고 우진도 우진 큰 수익 큰 들었잖아요. 수익 났죠.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춰서 우진만큼 수익성도 좋고요, 기술력도 40년 동안 오. 흑자낸 회사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보다 보니까 단가가 30% 높은데 네. 다 글로벌 회사들이 이 회사 거 쓰더라고.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무려 40년이나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회사일지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 딱 두 군데인데 대기업 계열사 KCC 실리콘 하고 국내 유일하게 실리콘 고문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HRS라는 기업이네요. 네, 오늘의 기업은 HRS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진으로도 큰 수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목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 현재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RS 현재 4.66%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4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HRS고요. 가격 전략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가도 과감하게 동맹하고 있는 기업 HRS. 목표가는요 11,000원, 손절가는 7,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1,000원이고요. 손절가 7,700원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섹터라고 하면 비료 곡물 관련주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곡물, 에너지. 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3시 30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두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